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바로 그 책,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역입니다. 무역을 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그 이득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교류를 아예 끊고 필요한 모든 걸 우리 힘으로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자급자족, 이게 정말 가장 효율적인 길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방금 던진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무역이 아예 없는 세상, 즉 자급자족하는 나라를 먼저 한번 들여다보죠. 자, 화면에 그래프가 하나 나왔죠?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나라가 가진 모든 기술과 자원을 싹 다 끌어모아서 열심히 일했을 때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옷과 쌀의 조합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란 선 밖은 욕심이죠. 지금으로선 절대 생산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반대로 선 안쪽에서 생산하면 그건 뭔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이 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정확히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개념, 기회비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이 나라가 쌀을 한 단위 더 만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옷 한 단위 만드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거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건 우리나라의 경우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똑같진 않을 것 같은데요? 나라마다 잘하는 게 다를 텐데 다른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은 다르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르다는 점, 거기가 바로 무역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럼 우리 학생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른 나라, 가령 말레이시아를 한번 등장시켜 볼까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두 나라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말레이시아 그래프는 기울기가 더 완만해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말레이시아는 쌀을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옷을 겨우 0.5단위, 즉 반만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보다 쌀 만드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딱 보이죠? 이걸 표로 정리하면 차이가 더 확실해집니다. 자, 쌀 1단위를 만드는 대가, 즉 기회비용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옷 1단위를 포기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옷 2분의 1단위만 포기하면 돼요. 반대로 옷 1단위를 만들 때는 어때요? 우리가 쌀 1단위를 포기할 때 말레이시아는 쌀을 무려 2단위나 포기해야 하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또 다른 슈퍼스타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교 우위예요. 누가 더 싸게 만드냐, 이걸 따지는 거죠. 여기서 싸다는 건 돈이 아니라 바로 기회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더 낮은 쪽이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보면 말레이시아는 쌀 생산에, 우리나라는 옷 생산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각자 더 잘하는 걸 하자, 이겁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잘하는 거에 올인해서 생산한 다음에 서로 바꾸면 양쪽 다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비율로 바꿔야 하는 거죠? 옷 하나 줄 테니 쌀 몇 개 줘. 이런 교환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둘 다 만족할까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 교환 비율을 경제학에서는 교역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역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무역의 이익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그 황금 비율을 찾아볼까요? 자,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 교환 비율, 즉 교역 조건은 반드시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해요. 왜냐고요? 그래야 둘 다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옷 1단위를 만드는데 쌀 1단위를 포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역을 할 때 옷 1단위를 주고 쌀 1단위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남는 장사죠. 반대로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자기 나라에서 옷 1단위를 만들려면 쌀 2단위를 포기해야 하니까 수입할 때는 쌀 2단위보다는 덜 주고 사와야 이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옷 1단위당 쌀 가격은 1보다는 커야 하고 2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기 쉽게 딱 중간,
옷 1단위를 쌀 1.5단위와 교환하기로 두 나라가 합의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서로 교환을 했더니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무역이 주는 선물이 뭔지 한번 보시죠.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비교 우위가 있는 옷 생산에 올인해서 옷만 30단위를 만듭니다. 쌀은 하나도 안 만들어요. 둘째, 그중에서 10단위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합니다. 셋째, 약속한 비율들로 쌀을 받아오겠죠. 1대 1.5니까 쌀 15단위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남는 건 뭘까요? 옷 20단위와 쌀 15단위입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마법을 보여줍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원래 우리의 생산한계선은 저 파란 선이었어요. 그런데 무역을 하고 나니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저 빨간 선 AB-까지 확장됐습니다. 원래는 절대 도달할 수 없던 영역이죠. 방금 계산했던 옷 20, 쌀 15 지점이 바로 저 G점이고요. 저 넓어진 삼각형 영역 전체가 바로 무역을 통해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된 이득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와,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양을 무역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교수님, 혹시 이런 거 말고도 무역을 하면 좋은 점이 또 있나요? 아주 많죠. 지금 우리가 본 건 아주 단순한 모델이고 현실로 오면 이득은 훨씬 더 커집니다. 먼저 시장이 전 세계로 넓어지니까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서 생산 단가가 뚝 떨어지고요. 또 한 분야만 계속 파다 보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이걸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해외의 쟁쟁한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더 혁신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다양한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무역은 각 나라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재화의 묶음을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에요. 혼자서 작은 파이를 만들어서 다 먹는 것보다 각자 잘하는 재료로 큰 파이를 함께 만들어서 나눠 먹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론에 따르면 무역은 모두에게 이득인데 왜 현실 세계 뉴스를 보면 맨날 나라끼리 무역 때문에 싸우고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